네, 안녕하십니까. 러너앤바입니다. 저는 매달 800km에 가까운 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있는 러너입니다. 요즘에 이제 슬슬 날씨가 풀려가고 있긴 한데요. 이런 날씨가 풀려가는 것보다 이 영상을 키신 분들은 날씨보다 더 날짜가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치거나 혹은 표시해 둔 날, 마라톤 대회가 딱 한 달 혹은 3, 4주 앞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망했다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그래도 3주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달라진 게 있나? 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훈련을 제대로 한 게 맞나? 혹은 지난주에 술 마시지 말고 롱런이나 한 번 더 할 걸 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벼락치기 하거나 혹은 인터벌을 조져야 하나?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잠을 잘 자야 된다, 골고루 먹어라, 이런 거는 알아도 잘 안 지키시기 때문에 대신 제가 정말 많이 뛰면서 무너지면서 깨달았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대회 한 달 전에 나의 기록을 결정짓는 진짜 변수 딱 7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몸에 대한 이야기보다 정신적인 이야기를 한번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30일 정도 남았을 때부터는 다리 근육보다 멘탈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뇌가 만드는 가짜 통증 혹은 호르몬이 만드는 가짜 컨디션, 이런 거에 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 러너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요, 바로 막판 스퍼트를 훈련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내가 목표가 서브 4인데 아직 속도가 안 나온다면, 그러니까 남은 4주 동안 인터벌 강도를 조금 더 올려서 한번 만회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냉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훈련 강도를 올린다고 해서 그게 대회날 실력으로 바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생리학적으로 몸이 훈련을 받아들이고 회복해서 내 근육이 되는 데는 최소 3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오늘 죽기 살기로 훈련하든 말든 대회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주나 그 다음에 기록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대회 당일날에는 뭐가 남느냐? 그저 피로도가 남을 뿐입니다. 실력은 그대로인데 다리만 무거운 상태에서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최악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부터는 새로운 걸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바꿔주는 튜닝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력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실력을 대회날 100% 꺼낼 수 있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기준을 딱 정해드리자면요, 오늘부터 훈련을 할 때 이 질문을 던져보면 됩니다. 이 훈련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가가 아니라 이 훈련이 대회날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30km를 죽어라 빨리 뛰는 건 강해지려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대회날 신을 양말을 신고 대회날 먹을 에너지제를 먹으면서 적당히 뛰어보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비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후자만 선택해야 됩니다. 남은 한 달은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빼는 시간입니다. 바로 변수를 빼는 시간입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불은 끄지 않고 장작만 줄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훈련량을 줄이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때 극단적으로 두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불안해서 끝까지 안 줄이는 사람과 이제 좀 쉬자 하고 아예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테이퍼링 공식은 아주 심플합니다. 전체적인 달리는 양은 줄이되 그 강도는 유지한다. 저는 이거를 장작과 불에 비유하자면요, 여러분의 몸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모닥불이라고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대회가 다가오니까 불을 좀 잔잔하게 만들어야지만 에너지를 아낄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물을 부어버리면 불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예 훈련을 쉬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불을 붙이려면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고 몸이 무겁고 둔해집니다. 그래서 불씨는 살려두되 잔잔하게 태워야 됩니다. 장작 개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매일 10km 뛰던 걸 5km 정도로만 줄이고요. 하지만 그 5km를 뛸 때 중간 1에서 2km 정도는 대회 페이스나 혹은 좀 더 빠른 속도로 건드려 줌으로 해서 강도는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근육과 신경계한테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조금 근질근질한데 더 뛰고 싶은데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테이퍼링입니다. 개운하다가 아니라 조금 아쉽다 라는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테이퍼링의 정석이고, 그 아쉬움이 대회날 폭발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훈련량을 줄이기 시작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더 아파지기 시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갑자기 안 아프던 곳이 아파지는데요. 오히려 열심히 뛸 때는 안 아팠는데 조금 훈련량을 줄이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왼쪽 무릎이 시큰거리고 오늘은 오른쪽 발목이 조금 아픈 것 같고, 그리고 고관절도 아픈 것 같고, 지금 제가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때 멘탈이 터져버리게 됩니다. 왜 훈련량을 줄였는데도 더 힘들지? 몸이 뻐근하지? 뇌가 지난 몇 달 동안 고강도 훈련에 자극에 중독이 된다고 합니다. 매일 엔돌핀, 도파민, 고통 신호를 처리하다가 갑자기 이런 자극들이 끊기니까 뇌가 심심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금단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뇌가 아주 미세한 감각을 제 멋대로 증폭시켜서 통증처럼 만든다고 합니다. 오히려 훈련량을 줄였는데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인스타그램을 지우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네 번째는 훈련이 아니라 정신적인, 시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이 남았을 때 제일 위험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술 마시는 거? 그것보다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밤 11시에 침대에 누워서 다른 사람 훈련 일지를 훔쳐보는 것입니다. SNS를 켜면은 나보다 잘 뛰고, 그리고 누구는 오늘 30km를 4분 페이스로 밀었다고 하고, 누구는 이번에 새로 나온 카보나를 샀다고 인증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보는 순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괜히 더 걱정이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잠이 잘 안 오게 되면은 면역력 자체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렇게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디지털 디톡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훈련하든 말든 뭘 하든 말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의 내 훈련량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걸 남과 비교해서 억지로 채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의 회복 속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밤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면은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최대한 인스타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새로운 것은 독이다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렇게 얼마 안 남았을 때 새로운 카보나나 새로운 신발들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자꾸 불안하니까 장비바를 세우고 싶어집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발 너무 좋다던데, 그리고 되게 기록 단축에 영향을 준다는데, 그리고 이 에너지젤 먹으면은 경련이 잘 안 일어난다는데, 그래서 대회 일주일 전이나 혹은 대회 2주 전에 새 신발을 신고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젤을 사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살 행위에 가깝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제가 이런 신발도 괜찮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괜찮다 라고 하지만, 저는 이번 대회에 나갈 때 이전에 대회 때 신었던 것을 신고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그게 좋다고 한들 내가 그 신발을 신고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10km 하프에서 내가 이 신발을 신고 검증이 되었을 경우에만 그 신발을 풀코스까지도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 당일은 실험을 하는 날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훈련했던 것을 증명하는 날에 가깝습니다. 새 신발 30km 지점이 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새로운 에너지젤,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서 화장실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보강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안 하던 코어 운동 하다가 괜히 코어에 너무나도 무리가 가서 복근이 아프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달리기 할 때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신고 있는 그 낡은 더러워진 신발, 맛이 없지만 내가 늘상 먹던 그 에너지 젤, 그리고 내가 평소에 자주 입었던 티셔츠,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가장 익숙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지루한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회날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는 친구는 여러분과 함께 했던 장비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6번째,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먹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 로딩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뭘 먹을지는 이미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떡, 빵, 밥. 근데 저는 메뉴보다 타이밍 리허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라톤을 망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은 배가 아파서 망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새벽에 520 러너를 할 때 마지막에 배가 아파갖고 살짝 중도 하차할 뻔했습니다. 물론 저한테 정말 조깅 페이스이지만 배가 아프면은 뛸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가 쑤시거나 급동 신호가 오거나, 근데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은 위장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대회가 아침 8시 혹은 이번에 7시 반 출발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최소 3시간 전, 2시간 전에는 아침 식사를 끝내야 됩니다. 새벽 5시에 먹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래야 위장에 있는 피가 다리로 내려갈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남은 지금 주말마다 이거를 리허설해야 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실제 대회 기상 시간에 일어나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회날 먹으려고 했던 거를 똑같이 그날 아침 훈련하기 전에 먹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그 시간에 맞춰서 가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뛰어봐야 됩니다. 특히 커피, 카페인이 들어간 경우에는 평소 안 드시던 분들이 각성 효과를 노리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회날 아침 고카페인을 드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심박수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 위장의 이 음식과 안전한지 그거를 테스트를 꼭 해봐야 됩니다. 그걸 테스트하는 게 영양 섭취의 핵심입니다. 더 먹으려고 하시기보다는 화장실 타이밍을 계산해서 늘 먹던 대로 훈련해 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대회 당일날 출발선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바로 도파민에 취한 이야기입니다. 대회 아침 출발선에 서고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사회자가 소리를 지르고 폭죽이 터지고 전광판도 뜨고 옆 사람들도 비장하게 그리고 분위기에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미친 듯이 뿜어내게 됩니다. 일종의 바로 전투 상태가 되는 건데요. 이 호르몬들의 역할은요, 바로 고통을 차단하는 바로 진통제에 가깝습니다. 총소리와 함께 출발을 하면은 너무 몸이 가벼운데요. 깃털처럼 나갈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컨디션 좋다. 그리고 내가 성과가 이제 나오나 보다 하고 시계를 보게 되는데요. 원래 목표가 5분 페이스인데도 4분 50초가 찍힐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힘들고 숨도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일내보자. 내 목표 페이스보다 더 빠르게 바로 밀고 갑니다. 이게 바로 사기를 당한 것에 가까운데요. 여러분의 실력이 갑자기 늘어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르몬에 뽕에 취해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근데 이 약발이 끝까지 가면 좋겠지만 하프 지점을 넘어서게 되고 30km 지점을 가게 되면은 점점점 끊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총 맞아 버리게 되는데요. 제가 늘 얘기 드리는 대로 출발 후 5km까지는 내 몸을 믿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을 믿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내 몸은 더 빨리 뛰어도 괜찮다라고 소리치겠지만 시계가 너 지금 빠르다라고 얘기한다면 철저히 기계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대회날 초반 5km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브레이크를 잡고 누가 치고 나가더라도 절제하는 사람만이 결국 좋은 기록을 낼 수 있고 35km 지점에서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다시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7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마음의 정리가 되셨나요?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 가장 큰 적은 체력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나만 부족한 것 같다라는 불안감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 더 뛰다가 부상당하고 불안감 때문에 이것저것 바꾸다가 탈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땀을 흘렸고 여러분들은 이미 충분히 훈련이 됐습니다.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바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은 그 노력을 점점점 줄여 나가면서 잘 포장해서 대회날 가장 완벽한 상태로 열어보는 것입니다. 더하는 사람이 아니라 덜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는 단계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무조건 부상 조심하시고요. 저는 대회장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완주하시길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러너인바였고요. 제가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